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오전 5시 13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정규 방송을 거의 한 2주 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겠다는 계획은 있지만 재직 중인 대학에서 또 시험 기간이어서 이제 뭐 문제 출제도 좀 해야 되고 또 7채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좀 최근에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또 에센셜 H라고 제가 칵테일 바를 최근에 오픈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안 해본 걸 하려다 보니까 카페 낮에는 카페고 밤에는 칵테일 바인데 어쨌든 술집을 운영해 본 적이 없어서 새롭게 또 시작을 하다 보니까 홍보도 어렵고 적응이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좀 주식에도 다시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왜냐면 실적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좀 봐야 될 자료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3등급 이상은 주일에 추천 방송 이제 오늘 저녁에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매소매도 정보방에 들어가 있는 4등급 이상은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종목이 좋았었죠. 그래서 제가 장전에 공유 드렸었던 KGB, KBG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장중 추천 종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종목이 목요일에 쉬었다가 수목에 쉬었다가 금요일에 다시 상한가가 나오는, 그리고 그다음에 이녹스 같은 경우도 7%대 보시는 것처럼 공유를 해드렸었고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큰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고, 저도 이녹스 같은 경우는 한 14% 정도 수익을 냈고, KBG 같은 경우는 화요일에 한 10%, 그다음에 금요일에도 한 4% 정도 수익을 내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MTS 녹화한 거 다 올려드렸었죠. 4월 1일인가 2일에. 그래서 제가 어쨌든 지금 한 1억 2천 정도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그렇게 벌었는데 4월 달에도 지금 1,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1월 둘째 주부터 계속 비중을 늘려야 되는 굉장히 좋은 장세라는 말씀을 정말 100번도 더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면 좋은 수익을 내고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주식 그 매매방에서도 제가 분명히 제가 뭐 다시 검증을 해드릴게요. 안 믿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사실 캡처한 건 다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여기 유튜브 멤버십 방이고요. KGB 상한가 반들고 있다는 말을 화요일에 했습니다. 화요일에 했고, 뭐 캔코아라든지 이런 것들 종목들도 얘기도 했었고, 상한가 이후에도 제가 이제 반 팔고 반을 들고 있다는 말씀 드렸었고, 그러고 나서 대신에 수요일 목요일에 좀 눌려줬죠. 그래서 사실 수익률이 저는 뭐 아무리 금요일에 상한가를 갔어도 그렇게 크진 않았었고요. 한 마이너스 한 10몇 %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가 당연히 저는 그래도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5일선 위에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팔지 않고서 들고 있었다가 이렇게 말씀도 드렸었죠. 저항 돌파 시 추가 급등까지도 말씀드렸고, 저항을 돌파하면서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장중에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KGB에 대한 얘기들 이후까지도 다 설명을 드렸었고요. 제가 한 15%대 26% 매도 걸어놨다는 말씀도 드렸었죠. 그래서 26%를 돌파하면서 제 거는 다 팔렸습니다. 이녹스 것도 한번 볼게요. 이녹스 제가 9시 16분에 이녹스 금요일에 이녹스 매수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7%대부터 저도 같이 매수를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보시면 이넥스 VI 얘기도 했었고, 슈팅 제가 반 18%에서 반 매도했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나서도 뭐 23% 이렇게 계속 추가적으로 28%의 남은 물량 모두 정리했다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이녹스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도 좀 들고 있는데, 제가 26%로 마지막에 좀 눌려줬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매수해서 충분히 더 추가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봐서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일단 들고 있습니다. KBG는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료 주식 토론방이라든지 3등급 이상, 4등급 이상인 분들은 꼭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토론방에 초대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주요 이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때 감산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4월 2일부터 계속 드렸었죠. 실적은 어차피 안 좋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감산이 공식화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공식화가 됐죠. 뉴스화가 되면서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흐름들을 제가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해소 국면 여기까지 제가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만큼이 늘어난 거죠. 제가 해소 국면이라고 했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금융 리스크가 해소가 됐죠, 실제로. 그래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굉장히 괜찮은 장세가 이어졌었습니다.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이
절하고 그렇게 나오면서 3분기부터는 반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주들도 4월 초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도 쉬어주다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4월 7일에 이런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도 여전히 이번 주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실적 시즌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로 시작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4월 11일 내일이죠. 4월 10일 화요일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4월 7일에 LG 배터리 솔루션은 괜찮게 나왔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실적 발표가 괜찮게 나왔고 보시는 것처럼 전년 대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죠. 그러고 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이제 화요일 발표인데 에코프로는 다들 알다시피 이번 연도에만 462%가 올랐죠. 거의 5배 가까이 올랐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조정을 분명히 받긴 할 텐데 언제냐의 문제고 근데 이제 4월 11일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장초에 좀 띄우다가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당연히 조정이냐 아니면은 쇼커버링이냐의 문제인데 물론 뭐 쇼커버링에 대해서는 저도 한 2년 전에 게임스탑을 제가 매매를 하는 것을 영상을 올리면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좀 드렸었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저런 이상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증권사 리포트보다는 당연히 실적이 상당히 우회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급등이 나왔다고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에코프로는 저는 들고 있진 않고요. 근데 에코프로를 안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왜 중요하냐면 코스닥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코스닥이 지금 작년에도 주요국 중에서 하락률이 거의 전 세계 2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급락을 한 이후에 올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1월부터 4월까지. 근데 이것에 뭐 주로 견인을 한 것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LNF라든지 이런 배터리 관련된 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4월 11일 결국에는 실적도 하나의 재료 소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적이 아무리 잘 나온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단기 조정의 하나의 뭐 이런 뭐 하나의 그 장치가 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해서 보고 있고 왜냐하면 또 CPI가 또 바로 연이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에도 제가 CPI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었잖아요. 3월 14일 그러고 나서 이제 4월 13일인데 CPI의 뭐 눈치 보기 장세가 아무래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아무래도 조정을 좀 받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뭐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주요 시황을 좀 살펴보면은 한국 증시 아무래도 굉장히 좋았죠. 금요일에 코스닥, 코스피 당연히 삼성전자의 감산 이슈가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지수 대형주의 상승을 이끌면서 같이 소부장들까지 상승하는 흐름이었고 뭐 LG에너지 솔루션도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오면서 그런 것에 대한 배터리들도 오후장 들어가서 급등하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이번 주 화요일에 에코프로의 흐름이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수는 계속 제가 2월 달부터 예측한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하단은 한 2360 정도로 봤었고 상단은 2500으로 박스권으로 이어질 것이란 말씀을 방송 중에 한 10번 정도는 했었죠. 그동안에. 그랬는데 그 흐름대로 가고 있고 여전히 2500 아직 터치만을 하고 있고 돌파는 못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실적 시즌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돌파는 할 것으로 보지만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돌파한 후에 밀렸다가 다시 한번 재반등하는 흐름. 왜냐하면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이 매도를 여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했고 4월 7일에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이슈로 인해서 좀 수급이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수급이 조금 불안정하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2,500은 돌파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재차 밀릴 가능성은 상당히 높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비중 조절을 해서 분할 매수를 해야겠죠. 네, 일단은 그럼 5대 뉴스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코프로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에코프로가 이제 상장사가 4개로 늘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 출사표를 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대부분 다 에코프로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코스피 예비 심사를 청구한다. 내용은 이거죠. 전구체 공장 증설을 위한 자금 조달 목적. 그래서 에코프로는 하이니켈 전구체 제조를 한다는 게 일단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하이니켈 관련된 주들, 그다음에 전구체 관련된 주들까지도 관련된 주로 엮이겠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이번 달 말이라는 스케줄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고 그다음에
최종 상장까지는 약 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중간중간에 이런 뭐 추가적인 재료들이 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상장사, 이미 상장한 회사 또는 자매 회사인 에코프로 HN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룹 순매매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비중을 실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서 10% 20% 빠지면은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일단 정리해 보면은 뭐 관련된 주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당연히 들어가겠고요. 에코프로 HN까지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LNF나 세로닉스 같은 경우도 당연히 키 맞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수 있겠다. 특히나 최근에 세로닉스가 많이 올라갔죠. 세로닉스가 작년에 제가 굉장히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올해 이렇게 올릴 줄은 저도 몰랐네요. 이렇게 뭐 에코프로에 호재가 나왔었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 뉴스는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던 뉴스죠. 차세대 아이오닉의 실리콘 10% 음극재 배터리 타치하겠다. 당연히 제가 흐름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양극재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터리 재료 소재 중에 하나인 음극재에도 당연히 호재가 있겠죠. 그래서 음극재 배터리를 탑재하겠다라는 내용이고, 현대차가 내년 신형 아이오닉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 뭐 음극재에 대한 장점들도 이렇게 막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극재에 대한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음극재에는 뭐 실적주도 있고 테마주도 있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매매했었던 뭐 이녹스라든지 KBG나 이런 곳들은 조금 테마성이 좀 더 강한 소형주라고 할 수 있겠고, 중형주들 중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소형주들 중에서 조금 더 비중이 좀 시총이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대주전자재료 같은 것들 보시면은 실리콘 음극재를 양산을 하고 포르쉐 타이칸에 탑재한 LG에너지 솔루션에 납품 중인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한솔케미칼, MK전자 같은 곳들까지도 좀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된 종목들 좀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매매를 했었던 이녹스가 최근에는 상승이나 뭐 거래량은 가장 크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KBG도 여전히 한 번 더 눌러주고 시총이 아직도 한 900억대밖에 안 되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대주전자재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향에 따라서 아무래도 난도 좀 더 안전한 주식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한솔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좀 더 시총이 무거운 종목을 선택하시면 되고, 소형주에 나는 리스크를 감당하겠다라면은 이녹스나 KBG를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HRS까지도, 이제 소형주 중에서 HRS까지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최악 상황에서 감산에 대한 이슈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아무래도 감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재고가 줄어들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호재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가 감산 행렬에 동참을 했다. 뭐 TSMC라든지 뭐 이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미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도 감산에 대한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7일에 인위적인 감산을 공식화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무래도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주나 시스템 반도체가 사실 제일 강세긴 한데, 일단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별 재료도 좀 나왔었죠. 뭐 강성 펀드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넣었었고요. 미래 반도체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대장이고, 하나 머트리얼즈, 그다음에 저스템, PSK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반도체 관련된 주야 굉장히 많지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가벼운 종목들 좀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K바이오 2조 마이크롬 시장 잡아라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왜 가져왔냐면 이거는 이미 4월 4일자 기사고,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된 주들이 한번 급등은 했었거든요. 급등하고 나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가져왔고요. 뭐 연평균 30% 성장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좀 상승세가 좀 있었죠. 셀트리온을 필두로 시작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도 지금 일주일 정도 횡보를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급등의 흐름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더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학회 같은 것도 좀 시작이 되죠. 미국 암학회도 시작되고, 그래서 거의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왔었고, 뭐 CJ 바이오사이언스, 지노맨 컴퍼니, 고바이오랩, 뭐 이뮤노 바이옴, HMM 파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도 좀 나왔었습니다. 관련된 기사에선 그렇게 나왔었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미국 암학회, 제가 그 주식 스터디 1강에서는 각종 뭐 바이오 암학회나 뭐 이런
학회 같은 것들도 다 정리를 해드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스케줄 매매에 대한 내용들도 강의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4월 14일에 시작되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오주에도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배터리가 조정을 좀 단기 조정을 받게 되면 그 수급이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보셔야 됩니다. CJ 바이오 사이언스, 고바이오랩, 제노포커스, AB 프로바이오, 지노맨 컴퍼니까지 한 5종목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대만, 뭐 일촉즉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히토류 관련된 주들도 최근에 좀 움직였었죠. 그래서 이제 유니온 같은 경우는 거의 신고가 흐름으로 가고 있고 중국, 대만 일촉즉발 미국 포세이돈 투입했다는 제가 새벽이라서 좀 말이 꼬이네요.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무력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거기에 미국이 해군의 주력 해상 초계기 포세이돈을 식발 구역까지 투입을 하면서 점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저는 계속 보고 있는 거는 이게 사실 미국과 중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런 긴장 관계를 계속 가져갈 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용이 또 있죠. 영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약속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자원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긴장 관계를 계속 완화시키는 발언도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이슈로만 보셔야 되지 이런 것들을 중장기 투자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급등이 갭을 크게 띄우고서 시작할 가능성은 있겠죠. 당연히 월요일에 동국, RNS, 헤노텍, 노바텍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에코프로 그룹 중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LNF, 세로닉스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응급제는 이녹스, KBG, 대주전자재료, 한솔케미컬, HRS, 현선전자 반도체 관련된 주, DB하이텍, 미래반도체, 하나머트리얼즈, 저스템, PSK,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주, CJ 바이오사이언스, 고바이오랩, 제노포커스, AB 프로바이오, 지노맨 컴퍼니, 그다음에 히토류 관련된 주는 유니온, 유니올 머트리얼, 동국 RNS, 세노텍, 노바텍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관련해서는 고정 댓글 남겨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